저는 인문학 큐레이터이자 작가인 차석호라고 하고요. 또 저는 스타트업 기업 드림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. 오늘 주제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AI의 미래 사람이 답이다라는 인공지능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 페이스북에 이것을 올리니까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.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. 야, 네가 뭔데 AI를 아냐고. 왜? 나도 뭐 AI 전문가인데.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, 니 뭐 의학도 전공 안 한 게 조류독감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그랬죠. 인공지능도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니셜로만 하면 AI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친구도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. 혹시 여러분 인공지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? 알파고죠.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대결을 했는데 혹시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대결에서 알파고에 연결된 컴퓨터가 혹시 몇 대인지 아세요? 슈퍼컴퓨터가 1200대가 연결돼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. 혹시 1200대 1로 싸워가지고 혹시 이기시겠어요? 그게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동석 같은 사람이 1200명 있으면요. 사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은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입니다. 마동석 1200명을 이겼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을 저도 이전에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대결하기 전에 제가 블로그에 이세돌 구단이 5대0으로 이길 거라고 블로그에 자신 있게 적어놨는데 그 1번 대구 끝나고 나서 악플이 엄청 달려가지고 그날로 그 글을 제가 비공개로 좀 해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.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하면 좀 믿겠습니까? 사실은 엄연하게 따지면 알파고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. 인공지능의 정의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게 인공지능인데 이 정의가 언제 나왔냐면 1950년에 여러분들 그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보셨어요?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나오는 그 앨런 튜링이라고 영국의 천재 수학자가 그 얘기를 했던 게 가장 처음이었고요.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를 썼던 거는 1956년에 다트머스 대학교 워크숍에서 이 단어를 처음 쓰게 돼가지고 계속 인공지능이라는 그 뒤로부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.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알파고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고성능 계산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알파고가 하는 게 단순하게 뭐라 그럴까 최적의 조건을 찾는 거거든요. 이게 계산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 덧셈, 곱셈, 나눗셈, 뺄셈 하는 사칙 연산하고 논리 연산이 있어요. 예, 아니요 판단하는 게. 알파고는 예, 아니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. 여기 바둑돌을 떴으면 어디를 둬야지, 어디에 놔야지 이길 수 있느냐. 그거를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, 빠른 시간에 찾아가지고 두기 때문에 사실 좀 인공지능처럼 보이는데 사실 엄밀하게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. 알파고가 생각을 안 하죠. 그죠?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AI 스피커 많이 가지고 계세요? AI 스피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? 혹시? AI 스피커는 참고로 말하자면 서울 사람이에요. 얼마 전에 제 사촌 형이 수원에 사는데 그 형수도 부산 사람이고 형님도 부산 사람이에요. 그런데 조카 둘은 수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전혀 부산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요. 그때 제가 한번 청소 도와준다고 순간 무의식적으로 제가 조카한테 그랬거든요. 야, 좀 빡빡 문 떼라 그러니까 애들 둘이서 좀 문을 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. 그거 아니라고 문지르려고.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, 애들이. 또 하나가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이제 탁자를 옮기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니까 아까맨키로 그러니까 여전히 또 못 알아듣더라고요. 사실 또 AI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사투리도 못 알아듣고요. 또 하나 AI 스피커는 표준말만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표준어가 있어요. 어떤 걸까요? 거로 시작된 단어예요.
세 글자 단어인데요. 거시기는 못 알아들어요. 제가 가끔 이렇게 말하거든요. 거시기한 음악 좀 틀어봐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락 음악 틀어달라 그러면 락 음악을 틀어줘요. 그런데 거시기한 음악이라 그러면 못 알아듣거든요. 아직 사실 인공지능이 그런 게 아직 안 돼 있어요. 거시기라는 단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.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사실 아까 연산만 한다 그랬잖아요. 논리 연산이 yes 아니면 no로 답하는 건데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에서는 yes나 no로 답 못하는 게 많죠.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오늘 또 친구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. 야, 점심 뭐 먹을래? 그러니까 그 친구 3명이었는데 짜장면 먹고 싶다, 피자 먹고 싶다, 밀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런 게 yes나 no로 답을 못 하잖아요. 이런 거는 사실상 지금의 인공지능으로는 처리를 못 해요. 왜 처리를 못 할까요? 사실은 지금의 컴퓨터 시스템이 1952년 이후로 한 번도 안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믿으시겠습니까? 그 체제가 1952년에 헝가리계 유대인 수학자 요한 루드비히 폰 노이만이 논문을 썼던 게 에드 사기라는 논문 속에서 나오는 게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라는 겁니다. 그 프로그램 내장형이라니까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. 여러분 다 컴퓨터 다 가지고 계시죠? 컴퓨터 사용할 때마다 윈도우 깔고 한글 깔고 엑셀 깔고 파워포인트 깔면 사용하시겠습니까? 사용 안 하시죠? 그거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사용하잖아요. 그렇게 만든 게 바로 폰 노이만이 했던 거고요. 그 폰 노이만이 최초로 발명했던 컴퓨터가 에드박이었는데요. 그 에드박이 이진법을 써요. 그 이후로부터 컴퓨터는 전혀 바뀌지도 않아서 그 틀 그대로 가고 있어요. 그 틀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바뀌지가 않았고요. 계산하는 거 이외에는 컴퓨터가 못해요. 전부 다 하는 게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알파고는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은밀하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이 아니라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그러면 이 틀을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왜냐하면 이게 아직도 사람 뇌에서 하는 뉴런 같은 게 해독이 다 안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람의 뇌를 재현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알파고가 인공지능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기계들이 많이 좀 생활 속에 볼 수 있죠.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나 아니면 카페에서도 요즘에 그 주문하고 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. 다 터치하고 컴퓨터로 기계로 터치하잖아요. 또 하나는 지금 양산 부산대 병원 가시면 그 수술하는 왓슨이라는 로봇이 있을 거예요. 아마 왓슨으로 대부분 수술을 못 할 거예요. 지금은요.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요.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비싸요. 하지만 그게 또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의료보험이 되면 아마 왓슨으로 수술을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. 제가 3년 전에 진짜 아버지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좀 불효를 했었어요. 아버지 농사일 도와주다가 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그 나무 가지치기 하다가 착지를 잘못해가지고 부러졌어요. 그때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제가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요.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한 10년 만에 갔었거든요. 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. 처음 그때 갔을 때가 40대 후반 됐는데 지금 60 넘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 보니까 손을 떨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수술하시겠어요? 그러니까 아니 옆에 제자 잘하니까 그 친구한테 맡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. 이처럼 사람이 나이 들면 또 손이 떨릴 수밖에 없고 또 저도 좀 다르더라고요. 제가 올해 만으로 40인데 30대하고 40대하고 다른 게 조금 노안이 와가지고요.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사람이라는 게
그런데 사실은 또 왓슨은 좀 그게 다르잖아요. 뭐 노안도 없고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은 좀 하는 것도 머지않아 좀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그런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없어진다? 그건 아닐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조종하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, 만약에 그거를 다 고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. 또 한 번 고장 나면 그러면 외과 수술의가 해가지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외과의는 크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지만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. 이것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. 사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? 과연 어떤 일이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?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? 이걸 답을 제가 해드리기 전에 지금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조금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공지능은 생각은 못한다고 그랬죠. 생각은 못하고 그리고 계산밖에 할 수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못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뜻하냐면 창의성이 없다는 거예요. 창의성하고 연결짓는 능력이. 물론 제가 중학교 한번 강의를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는데 왜 창의성이 없어요? 그러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거기 빅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나 그림을 어떻게 하죠? 복사, 또 다른 말로 뭐죠? 컨트롤 C, 컨트롤 V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게 창의고 창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또 하나 알파고나 인공지능의 약점이 뭐죠?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김광석의 30즈음에라는 노래를 제가 예를 많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다르잖아요. 저도 많이 느꼈는데 20대에 제가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. 술을 많이 마시고 밤새도록 마시고 밤새고 그냥 그 다음날 가도 멀쩡했어요. 그런데 30대 가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. 술 많이 마시고 다음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출근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술을 자제하고요. 40대는 하루 건 하루 뛰어야 돼요. 술 마시려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체의 변화라는 게 느껴지고, 왜냐하면 또 이게 하잖아요. 또 하루 멀어져 간다. 그게 딱 느껴지잖아요. 나이 먹는 게 느껴지고 또 어떤 경험도 있고. 왜냐하면 또 제 사촌 동생이 올해 딱 30인데 제가 작년 12월 29일 날 29일 날이네요. 제가 한번 노래 불러준다고 노래를 불러줬어요. 김광석의 30점매를요. 그런 것처럼 그 30 딱 드니까, 왜냐하면 감성이 자기도 느껴지는 게 제가 눈으로 봤었어요. 왜냐하면 20대 좋은 시절 다 지나갔구나, 이런 표정이 보이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인간은 또 경험을 하는 동물이에요.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적인 측면, 감성을 건드리는 거는 인간이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 감성을 건드리는 게 사실은 음악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경험을 하잖아요. 또 하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말로 하는 거는 다 인간이 할 수밖에 없어요. 노래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, 여러분들 걱정 말아요 그대 원래 누가 부른지 아세요? 전인권이죠. 그런데 응답하라 1988에는 누가 부른 게 나왔죠? 이적이 부른 게 나왔죠. 다 다르죠. 이적 버전하고 전인권 버전하고 다 다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그 감정하고 그런 게 다를 수밖에 없고요. 또 하나는 영화 배우도 이병헌이 광해 연기한 거하고 여진구가 연기한 것도 다르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공지능이 그런 거는 좀 표현을 못 해가지고 배우도 포함이 되고요. 또 하나는 정신과 의사나 레크레이션 강사, 이게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못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걸 연결시켜주는 능력은 인간이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을 할게요. 혹시 셜록 홈즈하고 2019년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면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?
사실은 인공지능은 연결을 못 시켜요. 왜냐하면 셜록 홈즈 2019년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. 그 셜록 홈즈라는 소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고요. 배경이 2019년은 뭐 21세기인데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했죠. 21세기의 홈즈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나온 결과가 BBC의 드라마 셜록이죠. 그 셜록을 보면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소설 속에서는 뭐 편지 주고받고 일회는 찾아온다 그러는데 뭐 카톡을 하고 카톡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지 받고 전화를 하고 뭐 심지어는 또 해킹도 하고요. 뭐 또 이동할 때는 소설 속에서는 마차 타고 이동하는데 거기서는 콜택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 게 좀 상상을 할 수 있고 상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다.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고 창의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마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일자리가 인간의 일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공지능에 여러분들도 겁을 먹지 말고 어떤 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일을 하면 아마 뭐 당장 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아이들 또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공부는 결국 집중력, 브레인러닝 부산센터, 부산 행사정보 플랫폼 놀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